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5%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한때 1.6%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나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고 21선에서 종가를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길다란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면 나스닥 차트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아랫꼬리를 만드는 짧은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이 나왔지만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왔죠. 0.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장 시작 전에 다우존스 지수와 이렇게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서 장이 아예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드는 건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 코스피는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주들 이런 애들이 오늘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0.6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게임주를 보실 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이 애를 나침판으로 삼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9.36%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1.4%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죠. 분봉 차트를 보시면 10시 57분 거의 한 11시쯤에 이렇게 저점을 찍습니다. 18만원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던 애들이 위메이드처럼 한번 이렇게 살짝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첫 번째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깨뜨렸기 때문에 복원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메이드를 직접적으로 거래하기란 조금은 힘이 들었죠.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주가가 너무 크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이 하락의 폭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를 나침판을 삼아 가지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펄어비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애들을 오늘 거래를 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자,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종가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펄어비스를 거래를 했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1시 정확하게 저점의 위치가 위메이드랑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저점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12만 3천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위메이드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펄어비스를 오늘 종가 분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가까지 얘를 끌고 나갔습니다. 거의 한 6% 7% 정도 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네를 오버나잇은 하지 않았고요. 종가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건 오늘 외국인이 4만주 수급이 들어왔지만 기관의 수급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기관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얘네들을 종가 오버나잇을 해가지고 더 끌고 가려고 끌고 갔을 텐데 일단은 6%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게임빌도 보시면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 지켜준다라는 거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22%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주 중에서 이렇게 게임빌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전고점 부분까지 또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내일이라도 16만원을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선다면 다시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오늘 크게 많이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게임주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거래를 해 가지고 큰 수익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게임주들과 똑같이 움직였죠. 저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프로비스를 잡는 시간에 자이언트 스텝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그대로였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11시에 오늘 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11시 부근에 매수를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역시 종가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장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시세를 주었던 애들은 첫 번째 21선 부근에 오거나 이렇게 터치를 하면 거의 99%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21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이탈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면 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전고점을 노려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21이동 평균선을 훼손을 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첫 번째는 99%의 확률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면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21이동 평균선까지 다시 오거나 아니면 이탈을 한다면 반등할 확률이 점점점 준다라는 거죠. 오늘 NFT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었죠.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11선 11,000원까지 아예 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 수급이 좋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74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5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3.2%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면 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NFT 관련주 갤럭시아 모니터리 다날 이런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날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신고가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장전에 반도체 관련 뉴스가 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 반도체 제2공장을 20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는다라고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 뉴스가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뭐 뜰 줄 알았는데 조금은 일찍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을 크게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 시작 전에 이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폭이 그다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거래를 접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 이때동안 굉장히 강했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깨뜨리고 그다지 반등이 폭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발표가 나지 않았다면 이 5일 이동 평균선 73,000원 부근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래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해가지고 뭐 이런 짧은 음봉이나 양봉 이런 차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재료 노출이라는 차원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전혀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렇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도 오늘 뭐 짧은 음봉을 만들었죠.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외국인들이 과연 빠져나가는지 여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지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